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문학인데, 이제 문학 그 이론, 개념, 용어 있는 거. 용어는 항상 변하지 않으니까. 저 용어를 다 주고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좀 낯선 거 체크하라고 하니까, 학생이 여기 옆에다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관련된 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여기 써있는 것도 써있는 거지만,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기억 남는 거 해보면, 가전체는 이게 가짜, 이게 집 가짜 같기도 하고 임시 가짜 같기도 하고 한자를 봐야 되는데 가전을 택하는 뭐냐? 가짜가 임시가. 거짓 같죠. 그지? 거식 전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물을 전기문처럼 누구의 조상은 뭐 하셨고 이렇게 전기도 옛날 쓸 때. 근데 이런 거 평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전기문처럼 해가지고 써준 거야. 네. 그러면 뭐 공방전부터 시작해 정시자전, 뭐 청강사전, 현부전 이렇게 있는데 가전체 종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국순전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이 가전태 특유의 방식을 기억을 해야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두 개 제대로 배워야 되고 의인화했다 이 정도 말하면 되고 감수성은 느낄 감이면 받을 수고 느낌을 받는 거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하느냐 동감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감정적 오류는 이게 뭔가의 논리적인 그 흐름이 깨졌다는 게 감정에 의해서 오류. 근데 이제 감정적 오류가 나쁘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감정적 오류를 이용하잖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엄마가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울잖아? 그럼 다 본 거야 애들이. 그렇게. 아빠가 아파 병원에 있어 3년 동안 놀다가 아빠가 너 대학 가는 모습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공부 시작해. 지식인 답변은 바로 그렇게 나왔었어. 이해되세요? 그 감정적 오류고 그러니까 논리성이 이성과 감성으로 인간이 돼 있잖아.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두 양면이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감정적인 것을 이 합리적인 이론, 논리로부터 보면 오류라고 할 만도 하지. 됐죠? 자, 개연성은 이건 좀 공부하자. 이게 그러니까 소설은 개연성이 대개계자야. 대개는 이렇다. 그렇죠? 그럼 우연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거든요. 현대 소설은 필연성이 가까워요. 필연성을 해주는 거는 암시를 크게 보고 요 안에 복선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예상. 그러니까 이 필연성은 현대 소설에 꼭 필요한데 우연성은 뭐 절벽에 떨어지면 영향 있고 비급 있고 그렇거든. 근데 실제로 더 이 우연성과 필연성은 적고 개연성은 훨씬 커. 대개는 늘어나다. 그럼 우연성은 5% 이하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필연성은 한 80% 이상 보면 돼요. 감각적으로. 개연성은 한 40% 아니다 30%에서 80% 사이를 개연성으로 보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대개는 그러하다. 그럼 그러하다. 이는 뭐냐? 인연은 뭐냐? 인과관계는 뭐냐?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서. 그럼 개연성은 뭐를 중심으로 개연성이냐면 현실이 반영됐다는 거야. 내가 한번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는 똥구멍으로 먹고 입으로 싸. 그래서 똥구멍으로 똥을 먹은 다음에 입으로 생선도 쏘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 개연성이 깨져버리니까 상상을 못 하더라고. 이해됐어요? 개연성 알겠어요? 자, 경기체가는 경기도 지방의 선비들이 잘난 척하면서 이 경기 어떠합니까? 그 경치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하는 말이 써있는 몇 가지야. 그러면 그 쓴 내용 자체는 별로 부각이 안 돼. 왜? 너무 한문학적이고 국어적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형식으로 경기체계하고 경기도 지방을 했으면 고려소교 이 두 개 인속으로 되어 있는 고려소교가 두 개가 있다. 어떠한 역구가 써 있다. 라는 것만 알면 되고. 계몽주의 깨달은다는 거야. 그럼 계몽주의는 뭐냐?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한다는 거야. 그럼 이성은 뭐냐? 그전에는 중세시대는 종교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봉건시대라는 거야. 신분질서를 중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분질서를 중시하고 종교를 중심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믿음, 이성, 합리성을 중심으로 했다는 게 계몽주의. 자, 기구는 기술과 기술, 기교, 기술,
교묘한 기술 뭐 이 정도 보면 되고. 네. 자, 내방가사는 내방가사, 규방가사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그 부녀자들 집 안에서 하는, 그죠? 여자들이 쓰는 가사를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해요. 규방이 여자 방이니까, 그죠? 네글이 뭐라고 했냐 이거는? 네글 퀴드. 네글이 튀드는 뭐라고 써있냐? 흑인 문학의 가치를 내세우며 이게 이렇게 거의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네. 아, 네그리티드, 네그리가 이제 인종이고 튀드는 문학 뭐 이런 식으로 되건데, 그지? 네. 아니면 튀드 그런 경향이 있는 이런 거네 영어로. 그지? 그럼 흑인 경향이 있는 뭐 이런 거네, 그지? 아프리카 경향이 있는. 노마디즘은 고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끝없이 이동해 다니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럼 이동 노마디즘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동하면서 고정되지 않는, 이동되면서. 그럼 이 노마가 이동한다는 거고 이즘은 생각 이런 거겠네, 그치? 다다이즘은 가끔가다 나오는데, 근데 정의는 뭐라고 써놨어? 다다이즘 극단적인 반이성주의 예술 경향이. 반 뭐라고? 이성주의. 극단적인 이성. 그럼 다다이즘이 현대적인과 비슷한 거네, 그치? 네. 근데 이성적인, 그러니까 합리성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 중세 신분 질서에서 이성이 왔는데 일성 성향이 강해진 거겠네, 그치? 그럼 계몽주의가 극단판이 다다이즘이겠네. 네. 그 다음에 데카당스는, 데카는 10이라는 거네, 보통. 데카메론 이렇게 보면. 데카당스는 뭐라고 써있어? 퇴폐주의. 19세기 말 분위기 속에서 유럽 각국의 퇴폐가 뭐예요? 퇴폐? 퇴폐적인, 이렇게 하면 술집 느낌 나고 우울하고 네. 뭐 이런 게 퇴폐적인 퇴폐 없어 하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더라, 폐쇄하고 그러잖아. 됐어요? 네. 동인지는 같은, 그러니까 문학 계열이 같은 사람들이 책을 만드는 동인지라고 그래요. 동인지. 백조나 소년이나 뭐 개벽이나 이렇게 잡지들, 잡지사. 왜 그러냐면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문학지를 만들고 동인지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있거든. 개화기 개화기 좀 지나서. 됐어요? 네. 등장성? 이런 것도 뭐야, 등장성? 음보의 언어. 음보의 음절수는 달라도 각 음보의 길이가 같은 거야. 같을 등의 길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를 쓰다가 보면 요 한 줄이고 요거는 길지. 네. 요게 있잖아. 감정의 깊이는 요 깊이나 요 깊이나 요 깊이가 같아요. 그런 거는. 그게 등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두 줄 하면 요 두 줄 요거니까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도 또 밑에 또 한 줄이 있으면 요러니까 이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서로 요거랑 뭐라고요? 가치가 같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행을 바꾸는 고급 기술이에요, 이게. 행을 바꿀 때 뭐라고요? 감정의 깊이가 비슷하게 쭈르륵 늘어놓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 한 글자만 딱 써도 여기에 수많은 기른 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르네상스는 이게 과거로 하니까 르네상스에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느낌을 다시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 그때의 이성주의를 살리는 그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봉건주의 없애고, 그지? 그러니까 르네상스 자체는 문학에서 봉건주의 시대가 끝나고 오는 사조가 뭐냐? 역사의 흐름. 문학과 예술의 사조 중에 하나라는 거지. 네. 이해되세요? 이 조는 분위기, 어조, 이렇게 다장조 하면서 이건 조유, 흐름 이런 뜻이니까. 이제 문학도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죠. 인간을 다루니까 인간이 모인 게 사회죠. 그러니까 문학 사회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백화문학은 무슨 자야, 한자로 백자. 흰백자의 말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겠네. 그치? 그러면 소설에다 여기에다가 뭐야? 소설이 중심인 구어체. 이 백화라는 글자가 있어. 이 글자로 쓴 문학. 근데 이제 구어체 문학이면서 이때 이 글자를 사용을 하면서 봄이 잃었던 소설체들을 백화문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중국에서 있었던 백화문. 그럼. 이해되세요? 네. 자, 다음에 사실주의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고전주의가 있어요. 네. 흐름 자체에서 이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와요. 고전주의 반동이 뭐예요? 고전파 반대가 낭만파예요. 네. 낭만파 반동을 해갖고 이 고전은 뭐라고요? 형식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때 많아요. 이걸 자유롭게 얘네는 이성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를 중심해요? 감성으로 너무 형식만 짜있는 게 아니냐. 감성으로 좀 내용 좀 감정 좀 풍부하게 하자. 그리고 낭만주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성으로 틀어졌지 않느냐. 그대로 하자. 이게 사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형식 틀이 중요하죠. 팩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형식 틀이 중요한 거죠. 있는 거 그대로. 이해돼요? 네. 그럼 얘는 이성이죠. 그러면 고전파 반동에서 이거에 더 확대돼서 이거에 반대해서 낭만이 생기고 낭만이 반대해서 사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사진기하고 녹음기가 발명돼요. 그럼 녹화하면 되죠? 네. 그럼 사실주의가 이제 종언이 되겠죠? 네. 사진기로 그대로 그리죠? 네. 그 그림도 이제 그대로 그리는 거는 종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빛이 모양, 인상파, 추상파, 네. 입체파, 이런 것들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내용을 중시하겠죠, 이거는. 네. 저 이거는 뭐라고요? 느낀 주관적 감성이 중요하겠죠. 네. 알아요? 그럼 이건 객관 반동이죠. 객관 반동, 주관 반동, 객관 반동, 주관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더니즘, 현대주의. 대주미술, 설치미술 이런 거 이해됐어요? 네. 그럼 사실주의는 뭐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주의. 됐어요? 사실 반대는 뭐예요? 사실의 반대말 거짓말. 거짓이 아니라 낭만파라고. 낭만파. 네. 낭만 반동이니까. 네. 사실주의 알았어요? 네. 상호는 서로 간의 텍스트는 글자예요. 글자 자체의 구조, 글자 자체의 느낌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됐어요? 네. 세태는 세상의 태도, 모양, 세상을 비판하면서 네. 경계적이라고 하죠. 이런 거 보고 경계, 응? 경고한다. 네. 교훈을 주면서 세상을 비판하는 소설이 세타 소설이에요. 됐나요? 네. 자, 신경향파는 카프라고 해요. KAPF. 이게 노동자나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걸 다뤘어요. 자, 뭐예요?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한국 조합이요. 노동자 연맹 조합 결합.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뭐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신경향파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죠? 목적주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목적주의 문학. 됐어요? 네. 자, 신고전파는 언제 나올까요? 고전파가 나왔으면 낭만파 나오면 이때쯤에 나오겠죠? 신고전파. 네. 이해되세요? 네. 너무 낭만에 가지 말고 고전파도 다시 살리자 이런 정향이 나오겠죠? 신비평은 새로운 비평을 하면 비평주의가 만연되다가 또 나오겠죠? 네. 자, 신소설은 자 소설사의 흐름에서 설화가 있어요. 이야기, 이야기화. 여기는 뭐라고요? 신과 신의 아들, 전설, 증거가 있는 거, 민담, 재미있는 거. 이게 모여서 구전되다가 이것들이 쭈루룩 모여서 뭐가 되세요? 판소리가 돼요. 이건 침청가, 수궁가, 가짜로 끝나요. 이해됐어요? 네. 요것들이 판소리 마당들이 고전 소설로 글자화돼요. 이때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전되니까 수많은 판본이 있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고전 소설로 정착이 되고 이 고전 소설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한 게 여기가 신소설이에요. 이게 세 글자라서 연의 각, 제비의 다리 이런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강상연, 강의의 연꽃 이런 식으로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신소설인 근대화 시대, 일제 시대 정도에 생긴 거예요. 신소설. 됐어요? 그 다음에 현대 소설이 되는 거예요. 네. 됐나요? 네.
이 흐름 자체도 내신에서는 이제 외워야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면 알레고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풍요 우유라고 하네요. 풍유법, 풍요, 우유, 알레고리. 어떤 사상을 직접적으로 정하자고 암시 대칭하는 방법으로 알레고리. 인물 배경 요소들을 다 갖추는 이야기인 동시에 어떤 도덕적, 역사적, 비판적인, 풍류적인,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네, 이거는, 그제? 네. 두 가지 의미로. 근데 풍유법은 보통 속담으로 했을 때 네. 속담 격언들을 풍유법이라고 하거든요. 뜻이에요? 네. 우유는 우화를 통한 비유거든요. 음.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비판적인, 뭐 풍자적인, 뭐 이 정도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근데 내신에 이게 나오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니까. 됐죠? 네. 야담은 들야자니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어우 야담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어우 야담. 자, 오리엔탈은 동양이니까 동양 정신이 있는, 리즘은 정신, 주의, 사상, 정신 이런 거. 저 외연이 있고 반대는 내포야, 내포. 안에 포함하는 의미. 내포적인 의미. 외연적으로는 바깥으로 그 내용의 의미를 확장시켜가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연적인 거는 밖으로 봐서. 자, 우리 집단으로 해서 팬덤 같은 경우에는 내포적으로 그 카페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팬이죠. 네. 근데 외연적으로는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적으로 크게 광의로 보는 것이고, 요거는 협의에 좁게 보는, 협의로 좁게 보는,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네. 외연 보세요. 사전적 지시적 의미죠. 네. 그러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이거는. 네. 자, 내포는 뭐예요? 내포는 안에 심청적으로. 그럼 이건 1차적 의미로 본다면 이건 2차적 의미로 보는 거네요. 이거는 깊이 있는. 그럴 때 보면 이게 더 크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연과 내편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두 개는 반대인데 이런 거랑 똑같죠. 외연으로 크게 확장시키면 넓이는 커지는데 특징이 적어지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펜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내포적으로 하면 이런 펜도 있고 이런 펜. 악플도 무플보다 낫다 했을 때면 그러면 거기서는 내포적인 의미로 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유형은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특징별 갈래가 있다는 거겠고. 자, 전개 특징이 있다는 거고. 율격은 운율이란 거고. 운율의 리듬, 뭐 음부율, 음수율 이런 거. 의미작용은 뭐 어떤 의미를, 그 의미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하냐는 거고. 이미지는 뭐라고요? 오감각에 의해서 그림 그리듯이 뭔가 떠올릴 수 있는 느낌, 분위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인상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에 빛의 인상, 아까 고전파 할 때 나왔었죠? 네. 빛의 인상으로, 특징으로, 사과도 보라색 사과 이런 거. 일상성은 일상과 반대되면 시에는 함축성이 있죠. 네. 일상어와 시어는 다르게 쓰이죠, 조금. 네. 그런 것들을. 입체적 인물 반대는 평면적 인물이에요.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안 변하고,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착한 애가 나빠지고, 나쁜 애가 착해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입체 불안감. 전원문학은 뭐 전원문학, 이거는 뭐라고요? 전원일기처럼 도시야, 시골. 전원일기. 텔레비전에 나온 전원일기. 향토적, 토속적 이렇게 되는 완전 초가집 시골이고, 목가적 하면 목장이 있는 서양적 시골이고. 전원일기. 이거는 도시성이 조금 섞여 있는. 전형적인 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 전형적 반대는 개성적이야. 개성적. 나는 개성적 선생이에요, 확실히. 전형적 선생들 정해져 있고. 네. 자, 제유법은 대유법을 두 개로 나누면 대유법. 대표적인 걸로 비유하는 거야. 그러면 제유와 환유가 있어. 제유. 이 가감승제에서 나누죠. 나누어서 비유하니까 전체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제유야. 환유는 요거를 대표를 하는데 그 특징이 그걸로 딱 차관이 돼. 요거를 특징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게 문학 할 때는 펜.
패는 칼보다 할 때. 어. 제휴는 식량이 되게 여러 가지는 빵으로 살 수 없다. 빵. 식량을 환유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식량 여러 가지 중에서 빵, 쌀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네.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 그냥 제휴 환유 구분 안 하고 그냥 대유로만 하기도 해.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네. 이건 뭐라고 썼어요? 안 읽혀서. 주기주의라고. 주지주의 아니에요? 주지주의가. 지성을 지식을 중심으로 주로 하는 지성, 지식, 지혜. 똑똑한 거. 지식, 지혜. 됐어요? 네. 이게 지역 문화 가면 향토석이 좀 떠요. 충청 문화. 그럼 금강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네. 직관은 논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팍 찍어내는 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아, 직관력이 좋은 애는 수학 주관식 30번을 이거 팔아냐? 썼는데 맞아요.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네. 직관. 논리를 찍어가는 거예요. 참여는 참여문화, 아까 목적문화, 카프문화, 왜 노동참여 이런 걸 하니까 목적, 노동자 카페. 됐어요? 네. 초현실주의, 현실을 벗어나죠. 네. 언제 일어났겠어요? 사실주의가 넘어가서 여기서 초현실주의 나오겠죠. 달리 보면 막 그림 시계가 흐르러지고 막 환상적으로 판타지하게 써 있죠. 네. 이게 초현실주의예요. 살바도르 달리 내가 좋아하는 화가. 추체험 한번 보세요. 체험을 추가하나? 뭐라고 써 있어요? 작품을 읽으면서 체험을 추가로 자기가 직접. 행동하고 경험하는 것 같은 입장이 돼서 경험을 거기서 매달려서 추적하면서 따라서 하는 거. 됐어요? 카프는 여기 있죠. 이렇게 한국 연맹 노동자 조합 뭐 이렇게 그죠? 그러네요. 요게 카프라고 그랬죠? 네. 코스모는 우주거든요. 우주지 뭐 코스모폴리탄. 그럼 조화, 우주, 균형 뭐 이런 거예요. 코스모, 우주, 조화. 콜라주는 언어를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기도 하죠. 네. 짜집기를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건데 찾아보세요. 콜라주. 뭐라고 써있어요? 뭔가 뭐라고요? 미술에 있어서 피카소, 브라카처럼 이것저것 잘라가지고 초현실 주처럼 찢어가지고 여기다 옮겨가지고 만든 거죠. 네. 포스터나 광고지나 이런 것들 뭐라고 짜집기 해서 잘라가지고 옮겨가지고 이렇게 작품 만드는 것처럼 콜라주 기법. 이렇게 미술에 나오는 것처럼. 통속 소설은 통속 그냥 일반적인 대중 소설. 통속 소설 반대는 순수 예술. 그럼 순수 예술과 무슨 차이냐? 요거는 인간의 심리, 팔리든 안 팔리든 예술을 목적으로, 요거는 뭐 팔리는 목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폐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관직이에요. 폐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왕한테 올려. 네. 그럼 재밌으면 상 줘. 보너스도 주고. 그럼 이 폐관이 뭐라고? 떠도는 이야기를 이렇게 재창작하겠죠? 그래서 폐관 문학이. 이건 뭐라고 써요? 페이소스. 사전적 의미는 동정과 연민이다. 이렇게 뭐 영어로 꼭 쓰냐? 그냥 동정 연민 쓰면 되지. 페이소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포스트 모던은 모던은 현대적이거든요. 네. 아까 내가 그랬죠. 고전 다음에 이게 모던이라고. 네. 근데 아직 현대적인 아닌 요 단계에서 모던 다음에 뭐예요? 여기 아직 정기하기 안 왔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니까. 네. 그게 포스트 모던 문학이라고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있을 법한. 뜻이에요? 네. 현대적인, 현대보다 조금 앞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그럼. 프로문학은 프로문학 좀 찾아봐요. 카프처럼 프로문학 어디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프롤레타리아지. 네, 프롤레타리아. 그럼 카프 목적문학. 프로문학 뭐라고요? 목적문학 뭐라고? 카프 뭐라고요? 참여문학. 그러면 노동운동 참여 프롤레타리아가 이해되세요? 네. 이게 프롤레타리아는 피나게 일하는 사람이 이거 부르주아지는 부자. 이게 두 개 계급 대립으로 보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자, 플롯하고 줄거리의 차이는 뭐냐면 줄거리는 시간 순서 문시해도 되고 있는 것만 하면 되고 요 플롯은 시간 순서, 사건 순서의 배열까지 염두에서 얘기해야 돼. 이해되세요? 줄거리는 뭐라고요? 전체 있는 내용만 쓰면 되고 요거는 뭐라고요? 시간 순서도 그렇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본본 같은 거 이해할 때 시간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로 바른 순서로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플롯으로 이렇게 변형시켰어. 요거랑 시간 순서를 바꾼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네. 됐어요? 네. 형식주의는 당연히 고전주의도 형식주의고 사실주의도 형식주의겠죠? 네.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시면 되고 환유, 제휴, 환유 했죠? 교환한다, 환기할 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본인 거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하세요. 자는 시간은 몇 시에 자도 뭐라고? 1번 뭐라고?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자. 본인이 해야 될 걸 이걸 3일을 썼는데 여기를 안 썼네요. 하루의 목표를 다지는 건데 네. 좀 아깝네요. 네, 2번. 자 3번 인강 한용을 했을 때 문학인 줄 알아요. 한용을 쓰고 한용은 특징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3번 그러면 답는데 네. 자 30개에서 12개인데 여기다가 몇 개를 앞으로 더 점검해야지 하고 써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됐나요? 요 골든아워 40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점 한 줄로만 딱 써놔도 나중에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거 쓸 때 면접 대비 시킬 때 좋지 않을까요? 됐나요? 네. 4번 이제 영어 숙제 모의고사 쓸 때 점수 몇 분의 몇 개를 풀었는데 몇 개 맞았는지 해놓으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요? 네. 자 나머지 정리 16문제 했는데 몇 문제를 맞췄나? 다 맞췄나? 10문제 맞췄나? 16문제 다 맞췄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다 맞았으면 요거에서 반성도 써놓으면 돼요. 특징 뭐뭐뭐뭐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써놓으면 나중에 요것만 쭈르륵 보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동 시간 그냥 M을 하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move. 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수학학원에서 뭘 배웠냐는 걸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배운 것들 떠오르는 게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계속 기억력이 좋아지지. 왜? 입력만 집다게 하고 출력을 안 해봐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배웠나? 그럼 언제 느나요? 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하면 이거를 시간으로 쓰지 말고 분으로 써요. 60분에다 하니까 90분이네요. 그럼 여기다 분으로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분으로 1차는. 그러면 여기에 쭈루룩 해서 국어를 쭉 해서 이게 몇 분인지 여기다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분수의 밸런스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합친 거랑 여기랑 다 합친 걸 비교해보면 딱 나오면 이건 요일마다 주말마다의 흐름 이거는 뭐라고요? 과목마다 흐름을 비판할 수가 있네요. 분석하고. 됐나요? 자, 컴퓨터에서 뭘 했는지, 롤 했는지, 뭘 검색했는지를 써야 이거 검색했다 그럼 그거 도와주죠. 네. 영어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여기다 요만큼 써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네. 떠오르는 대로. 그래야 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저녁을 뭘 먹었는지를 이렇게 쓰면 네. 이게 건강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부모한테도 보여주기도 좋고. 네. 뭐 충격량을 했는데 몇 문제를 폈는데 몇 페이지를 했는지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통계를 못 낸다는 거죠. 네. 이제 고등 모의고사로 영어 17문제를 풀었으면 17분에 몇 개,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거 몇 개 해놓으면 요거를 나중에 체크했는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밥 말고 반찬의 특징을 하나씩 쓰면 되는 거고요. 밥 간단하게 반찬, 무슨 국인가. 벌써 뭐 컵라면을 지금 2번 먹었으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컵라면 먹었으면 저 다음에 컵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요걸 분석해 보면서 본인이 이번에는 수학 공부만 한번 쳐보자. 한번 수학 공부를 빨간색으로 치면 수학 공부에 대한 요번 주에 대한 수학 공부 검토. 자, 요번에는 노는 것만 쳐보자.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공부 아닌 거. 그러면 공부한 시간과의 비율 자기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번 주에는 물리 공부한 시간만 확인해 보자. 물리를 딱 해보니까 내가 무슨 요일에 어느 시간에 물리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통계를 본인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주의 통계의 특성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네. 그러면 본인의 개발점이나 고쳐야 될 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인강 듣는 법 들었나요? 이거는 뭐 저 똑같이 이렇게 해놨을 때, 뭐 국사 프린트 이렇게 되는데 국사 프린트는 해결했나요? 모르는 거. 아직 책은 읽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것도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건데, 뭐 이 분수로 시간을 분수로 쓰는데. 네. 이게 국어 공부를 했는데 이 4개로 해서 수업은 90분 했고요. 학원은 120분 다녔고요. 일주일 보니까
숙제는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학원과 수업과 숙제와 자기주도 학습의 비율을 검토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불은 한 방에 다 안 쓰고 요거를 나눠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영어를 학원은 몇 분이고, 그럼 그죠? 네. 그럼 학원은 영어를 뭐로 쓸까요? 학원은 A를 쓰나요? 그러면 A가 학원이고 네. A 몇 분, 그 다음에 B는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은 수업은 뭐라고요? 수업 받다 영어로 뭐지? T 학원은 뭐라고? A A 숙제는 T 에? H라는 H 자기주도 학습은 셀프니까 S. 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 쓰면 돼. T A 얼마 H 얼마. 그러면 이 분야별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여기 안에서 본인이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내가 얼마큼 발전을 했는지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매주 개선이 돼 보면 진짜 꿈의 퍼펙트 공부법이 나오는데 이것도 노력 안 해요. 그냥 이번 주에 몇 시간 날리면 날린 거고 하면 한 거고 학원 다니면 한 거고 그러면 이만큼 학원을 다녔는데 이만큼 학원 나가면서 진도 나간 거랑 이만큼 혼자 공부했을 때 나간 거랑 나중에 비교도 해봐가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생인데 이 둔산동 바닥에서 학원 안 다니는 누가 있어. 그럼 다 학원 다 12시까지 다니면 다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근데 왜 못 가? 정신 차리고 이 학원에서 내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걸 이용할지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알려줘? 이거 수학 하면 수학 열심히 해라잉 끝. 본인의 이 수학학원 다니면서의 문제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거나 처리할 점이나 더 이걸 활용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 연구 안 해? 안 써 있으니까 연구를 그렇게 조언을 못 해준다는 거죠. 아닌가요? 네. 학교 수업도 오늘 뭐 배웠고 그래서 무슨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뭘 조심하래 그래서 언제 뭐 한대 나중에 돼가지고 쌤 이번 주는 숙제 내야 되는데요 미리 얘기하면 다 찾아놓는데 그렇지 않나요? 응? 그래서 분석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이거는 통계 내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계를 내서 뭐라고요?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1년 동안 개선해서 자기 생활 습관 자체는 거의 1등급이 아니라 0등급, 0.3등급 이 안에 들어가야 전국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에스카이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고쳐져요? 안 된다고. 순차적으로 고치려면 제대로 쓰시라는 거죠. 네, 동아쌤입니다.